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입니다. 이번 동영상 시뮬레이션 강의는 피로 해석입니다. 피로란 반복적인 동화중을 받는 물체가 하중 그 자체의 크기가 항복 응력에 미치지 않더라도 하중을 반복해서 받게 되면 파괴에 도달하여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괴를 피로 파괴라 하고 피로를 발생시키는 반복 횟수를 피로 수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 수명을 예측하는 해석을 피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피로 해석 기본 이론을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는 단품이나 구조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적 혹은 열 하중을 받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응력이 허용 응력 한계 수치 내일 경우 하중의 적용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환경에서 설계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 선형 또는 비선형 구조 스터디에서는 피로에 의한 파괴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단, 정적 해석의 결과는 필요 해석 스터디를 정의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위치에서 피로 파손 발생에 요구되는 사이클의 수는 재질과 응력 굴곡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정보는 SN 선도로 제공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한 파손 단계는 1단계 재질에서 하나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균열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응력 변동으로 인해 경계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2단계 일부 또는 전체적인 파손이 연속적으로 하중이 부과된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3단계 부과된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설계 내구성이 모델에 파손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하됩니다. 필요 해석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이 사이클 파티규와 로우 사이클 파티규입니다. 말 그대로 하이 사이클 파티규는 매 사이클마다 가해지는 하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매우 많은 사이클을 지나서야 피로 파손이 일어나게 될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이 사이클 파티규는 SN 선도를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로우 사이클 파티규는 매 사이클마다 비교적 큰 하중에서 이루어지며 비교적 적은 수의 사이클에서 10편의 피로 파손이 발생하게 될 때입니다. 스트라임 라이프를 기반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우 사이클 파티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이 사이클 파티규는 활용하는 SN 선도는 일반적으로 로그 앤 로그 스케일로 도표에 표시하게 되며 1000번 이상의 반복 피로 해석을 할 때 필요합니다. SN 선도는 재료의 10편을 만들어 특수한 피로 시험기 장비를 이용해 반복 하중 횟수 n에 따른 강도 S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SN 선도는 일반적으로 값이 크기에 보강 구조에 근거하여 작성하는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로그, 로그 스케일, 세미 로그, 선형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과 플롯을 확인할 때 점이 곡선 위에 위치하면 해당 위치에서 필요 해석의 실패가 예상되며 점이 곡선 아래에 위치할 경우 필요 해석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이 SN 선도 바깥쪽에 위치할 때는 횟수나 응력이 해당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프로그램에서는 교차점 대신 SN 선도의 끝점을 사용합니다. 필요 해석을 완료하면 세 가지 플롯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명, 손상, 안정계수입니다. 수명 플롯은 모델 위치에서 실패를 유발하는 사이클의 수이며 손상은 누적 손상 계수나 소비된 수명이며 안정계수는 응력에서 피로 파괴를 유발하는 응력값의 비입니다.
필요 해석을 진행할 때는 부동폭 이벤트에 대해 설정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방향, 영기반, 하중비가 있는데 역방향은 응력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교본 응력은 응력값과 축적계수를 곱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영기반은 교본 응력이 응력값의 절반과 축적계수를 곱한 값으로 설정하며 하중비는 최대 응력값에서 사용자 지정 하중비를 뺀 값을 2로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필요 해석을 할 시 어떠한 부등폭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등폭 이벤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해석 대상 및 목표입니다. 해석 대상은 내부에서 열과 압력을 받는 압력 용기로서 열 해석을 진행하고 진행한 열 해석을 이용하여 열 응력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력을 받는 압력 해석을 진행하여 압력 해석과 열 응력 해석을 이용해 필요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석 대상체는 알루미늄 합금 7075T6SN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모델링되어 있는 압력 용기는 대칭 영상이라 대칭 모델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에드인 해주시고 스터디에서 우선 열 해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하중에서 열 유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유속은 실제 압력 용기 내부면이 맞기에 내부면을 전체 선택해 줍니다. 열 유속은 1471.8 W/m 제곱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내부면에 대해 대류 개수를 정의해 줍니다. 실제 공기와 닿는 면에 대해서 면을 선택해 줍니다. 옆면은 실제 대칭이기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류 개수는 8.8308 W/m 제곱 K이며 벌크 환경 온도는 298.15 켈빈입니다. 접촉 조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다른 파트에서 면이 닿는 부분을 선택해 잡아줍니다. 메쉬 컨트롤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에 메쉬 컨트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트가 닿게 되는 아랫선에 요소 크기 7mm, 비율은 1.3으로 합니다. 모서리 선에 대해 요소 크기 1mm, 비율 1.3으로 설정합니다. 볼트가 직접 닿는 면에 대해 요소 크기 10mm, 비율은 1.2로 설정합니다. 재질을 지정하고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실행하겠습니다. 해석한 열 전달 해석을 이용해 열 응력 해석에 대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전달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열 응력 해석을 진행합니다. 스터디에서 정적 해석을 선택하고 툴박스 체결 부품을 볼트 커넥터로 전환이라는 탭을 체크해 줍니다. 툴박스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파트에 대해 자동으로 볼트 커넥터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속성이 들어가 열 전달 스터디에서 얻은 온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 참조 온도는 298.15 켈빈으로 설정합니다. 하중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은 해당하는 면에 6672.5 뉴턴의 하중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볼트 커넥터로 자동 전환된 볼트에 대해 물성치를 확인합니다. 접촉 조건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조건은 관통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구석으로 구속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모델이기에 대칭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구석에서 이차원 면상을 통해 아랫면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Y방향의 운동을 제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구석의 이차원 면상을 사용해 볼트 조립면의 자유도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볼트로 인해 대칭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2차원 면상을 통해 구속하게 됩니다. 이 구속도 마찬가지로 면의 수직을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열 전달 해석과 마찬가지로 메쉬 컨트롤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가 닿게 되는 아래선에 요소 크기 7mm, 비율은 1.3으로 합니다. 모서리 선에 대해 요소 크기 1mm, 비율은 1.3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볼트가 직접 닿는 면에 요소 크기 10mm, 비율은 1.2로 설정합니다. 설정 완료 후 파트의 재질을 지정하고 계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빠른 속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선 결과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메쉬 컨트롤과 구속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최대 응력은 볼트와 닿는 면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력 해석을 진행하는데 압력 해석은 열 응력 해석 스터디를 복사하여 진행합니다. 복사된 스터디에서 속성이 들어가 기존 열 응력 해석을 하면서 진행했던 열 전달 옵션을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 후 압력을 적용하여 진행하는데 압력은 내부의 면에 3.3MPa를 적용해 줍니다. 이후 계산을 진행합니다. 빠른 속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열 응력 해석과 압력 해석의 결과는 필요 해석의 하중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기존 해석 결과를 그대로 두고 스터디에 들어가 필요 해석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이 정의된 일정 진폭 이벤트를 선택하고 스터디를 생성합니다. 하중에서 우클릭하여 이벤트를 추가해 줍니다. 우선 열 응력 결과를 필요 해석의 조건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터디를 선택해 주시고 0 기반으로 200만 번의 하중을 반복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압력 해석의 결과를 조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비로 적용하고 하중비는 마이너스 0.2이며 50만 번의 반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에서 우클릭하여 모든 바디에 필요 해석 데이터 적용을 눌러줍니다. 해당하는 필요 해석 데이터는 이전 열 응력 해석과 압력 해석을 할 때 적용한 재질로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평균 응력 수정을 거버로 선택해 줍니다. 이는 필요 해석에서 각 횟수마다 평균 응력이 다르니 이에 대한 수정값입니다. 계산을 실행합니다. 해당하는 경고문은 응력이 모델 재질보다 크다고 알려주는 것이며 S의 선도를 다른 값으로 입력할지 아니면 반복 횟수를 줄일지 아니면 그냥 진행할지 묻는 걸로 이 문제에서는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으며 손상 비율을 100으로 바꿔서 파손되는 장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실제 피로를 겪을 때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피로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높은 사이클 피로 해석이 가능하며 SN 커브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기술 문의는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